전쟁 속에서 태어난 무기, 그리고 특허. 전쟁이 단순한 총과 대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기술과 정보, 그리고 지식 재산이 결합되면서 전쟁은 더욱 치밀하고 복잡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20세기 중반 냉전의 한가운데서 벌어진 베트남전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베트남전을 수행하며 다양한 신무기를 동원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네이팜탄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로 악명을 떨쳤다. 그러나 이 무기가 단순한 전쟁 도구를 넘어 특허와 기업 이익이 얽힌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과연 미국이 베트남에서 사용한 네이팜탄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으며 이 무기에 얽힌 특허 논란과 군산 복합체의 이익은 어떻게 맞물려 있었을까? 오늘은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네이팜탄과 전쟁 무기의 특허 보호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논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다. 1. 네이팜탄이란 무엇인가? 네이팜탄은 고온의 불꽃을 유지하는 젤 화합물을 포함한 소위탄이다. 일반적인 폭탄이 폭발과 충격을 통해 피해를 주는 반면 네이팜탄은 불을 붙이고 지속적으로 연소하면서 목표물을 태워버리는 특성을 가진다. 이 무기는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에서 개발되었으며 한국 전쟁과 베트남전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1-1. 네이팜탄의 특징과 파괴력. 네이팜은 알루미늄, 비누, 가솔린, 벤젠 등의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적에 닿으면 점착성이 강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연소 온도는 800에서 1200도에 달해 일반적인 물로는 진화할 수 없으며 피부에 닿을 경우 심각한 화상을 입힌다. 네이팜탄은 폭발 후 주변 공기를 태우며 산소를 소비하기 때문에 화염 피해뿐만 아니라 질식 피해도 발생시킨다. 미국은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베트남전에서 네이팜탄을 대량으로 사용했다. 특히 정글 지역을 태워 베트콩을 색출하고 민간 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데 활용되었다. 네이팜탄의 특허와 군산 복합체. 일반적으로 무기 개발은 국가 차원의 비밀 유지가 필수적이지만 네이팜탄은 특허를 통해 보호된 무기였다. 즉 기업이 무기 기술을 독점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2-1. 네이팜탄의 특허 보호. 네이팜탄을 개발한 주체는 하버드 대학의 화학자 루이스 피저와 미군 연구소였다. 하지만 이 기술은 곧 화학기업과 방산업체로 이전되었고 특허를 통해 독점적인 생산이 가능해졌다.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은 미국 정부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며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구조를 형성했다. 2-2. 방산업체와 무기 특허의 문제점. 네이팜탄을 생산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다우 케미컬이 있다. 다우 케미컬은 미국 정부의 군사 계약을 통해 네이팜탄을 대량 생산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전쟁이 끝난 후 네이팜탄의 잔혹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 기업들은 윤리적 문제로 강한 비판을 받았다. 네이팜탄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기업 이익과 연결된 특허로 보호된 제품이었다는 점은 전쟁이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3. 네이팜탄 사용의 논란과 국제적 반발. 베트남전에서의 네이팜탄 사용은 인도적 차원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3-1. 네이팜탄과 민간인 피해. 미국은 네이팜탄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민간인 지역에서도 대규모로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72년 네이팜탄 소녀로 알려진 팜띠 킴푹의 사진이 있다. 이 사진은 네이팜탄 공격을 받은 어린이가 불에 타면서 도망치는 장면을 담고 있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3-2. 국제사회의 비판과 무기 금지 논의. 네이팜탄은 이후 국제사회에서 화학무기 및 비인도적 무기로 규정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0년 유엔에서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이 채택되면서 민간 지역에서 네이팜탄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여전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쟁 범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4. 네이팜탄의 특허 논란과 후속 영향. 4-1. 무기 특허의 윤리적 문제. 전쟁을 통해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은 윤리적으로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 네이팜탄과 같은 무기가 특허로 보호되는 동안 기업은 전쟁이 지속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였다. 이는 전쟁이 단순한 정치적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4-2. 미국 방산업체들의 특허 독점과 현대전. 네이팜탄 사례 이후에도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특허를 이용한 무기 독점을 지속하고 있다. AI 기반 군사 드론, 사이버전 무기, 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최신 무기들은 특허 보호를 통해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무기 특허가 존재하는 한 전쟁과 경제적 이익이 연결되는 구조는 계속될 것이다. 결론, 네이팜탄이 보여준 전쟁과 특허의 관계.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네이팜탄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특허로 보호된 상업적 제품이었다. 이는 무기 개발이 단순한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방산업체들은 특허를 통해 독점적 생산을 보장받으며 전쟁이 지속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 네이팜탄의 잔혹성이 드러난 후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전쟁에서의 무기 특허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결국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기술, 특허,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 얽힌 복합적인 현상이다. 네이팜탄의 사례는 무기 특허가 전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다.